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계정 도용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은 스마트폰에서 내 계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방법을 이용하면 스마트폰, 컴퓨터 상관없이 전부 스마트폰에서 2단계 인증을 통해야지만 접속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로 로그인을 많이 하시는 대표적인 곳들이 구글, 카카오톡, 갤럭시 스마트폰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삼성 계정이 있을 수 있죠. 이 세 가지 가장 대표적인 곳들의 2단계 인증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구글부터 설정을 해볼게요. 구글은 크롬이나 유튜브 또는 구글에서 2단계 인증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는 구글을 비롯해서 카카오톡이나 삼성 계정도 컴퓨터에서 설정을 할 수 있고요. 기기를 가리지 않고 해당 서비스에 접속을 할 때는 스마트폰 2단계 인증을 꼭 거쳐야 됩니다. 자, 우선 크롬으로 들어가 볼까요? 그 다음 우측 상단 프로필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본인 계정이 나오게 되겠죠? 자, 계정을 터치합니다. 그러면 제일 아래쪽에 구글 계정 관리라고 있습니다. 여기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본인 계정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가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보안 및 로그인으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2단계 인증이라는 메뉴가 나오죠. 여기에 들어오게 되면 어떤 기기에서든 여러분의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을 할 경우 스마트폰에서 2단계 인증을 해야만 로그인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2단계 인증을 이용하고 있는 상태라서 2단계 인증 사용 중지라고 나오죠. 자, 여러분들은 2단계 인증 사용이라고 나올 거예요. 일단 2단계 인증 사용을 중지해 봤습니다. 그러면 2단계 인증 사용 설정이라고 나오죠. 여기서 사용 설정을 누릅니다. 그러면 이제 내 계정이 2단계 인증으로 보호된다고 하죠. 그 다음은 여기에 전화번호가 나오게 되죠. 구글의 계정을 만드실 때 전화번호를 입력을 하셨으면 여기에 전화번호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 전화번호로 구글에서 로그인을 할 때 인증 문자가 오게 됩니다. 거기서 인증을 해줘야지만 구글로 로그인이 되겠죠. 자, 완료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구글 계정은 2단계 인증으로 설정이 된 겁니다. 그러면 스마트폰에서 매번 구글 계정에 로그인을 해야 되냐고 물어보시는데요. 스마트폰은 항상 로그인이 되어 있는 상태죠. 그래서 2단계 인증을 한 번만 해주시면 따로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스마트폰을 켜시고 구글, 크롬, 유튜브 그냥 그대로 이용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 또 여러분이 많이 이용하시는 서비스인 네이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측 상단 줄세개 버튼 누릅니다. 그 다음 상단에 톱니바퀴 설정 누르시고요. 그리고 내 계정 관리에서 내 정보 보안 기능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2단계 인증이라고 있죠? 우측에 있는 관리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로그인을 해 주셔야 돼요. 로그인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2단계 인증이라고 나올 거예요. 자, 2단계 인증을 하시게 되면 이제 네이버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 스마트폰에 인증 문자가 오게 됩니다. 얼마 전부터 네이버 아이디 도용 때문에 굉장히 말들이 많죠. 저도 몇 년 전에 네이버 아이디를 도용을 당해서 그때부터 2단계 인증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2단계 인증을 설정을 해놓게 되면 누군가가 내 아이디로 네이버에 로그인할 때 무조건 스마트폰으로 인증 문자가 날라오게 되고 그 인증 문자에서 인증을 하지 않으면 로그인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대신 스마트폰은 계속 로그인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따로 2단계 인증이 필요 없이 이용해도 되지만 컴퓨터에서 이용하거나 다른 기기에서 로그인을 해야 할 경우에는 스마트폰에서 인증을 해 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은 카카오톡 인증이 되겠습니다. 카카오톡 실행합니다. 그 다음 우측 상단 톱니바퀴 설정 버튼 누릅니다. 그리고 전체 설정 들어가세요. 그러면 본인 프로필이 보이게 되죠. 자, 그 아래쪽에 카카오 계정이 있습니다. 여기를 터치하세요. 그리고 아래로 내려가시면 계정 보안 부분에 2단계 인증이 있죠.
지금 저는 사용 안 함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 이걸 터치해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추가 인증 수단으로 로그인하는 이중 보안 서비스라고 하죠. 자, 아래쪽에 있는 2단계 인증 사용하기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계정과 비밀번호 다시 한번 입력하라고 나오고요. 입력을 하고 확인 버튼 누르게 되면 인증 설정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누릅니다. 그러면 비상 연락용 이메일을 선택하라고 하죠. 등록된 이메일이 없을 경우는 다음 버튼을 누르면 이메일을 추가하라고 나옵니다. 다음 누릅니다. 이메일 등록하기라고 나오죠. 터치합니다. 그 다음 스마트폰을 이용을 할 수 없을 경우에 이용할 비상용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스마트폰을 분실했다든지 또는 외부에서 배터리가 없어서 스마트폰이 꺼졌을 경우에는 스마트폰으로 인증을 못하겠죠. 그때는 이메일로 인증을 할 수 있어요. 이메일 주소 입력했어요. 그러면 인증번호 발송 버튼이 나오죠. 발송합니다. 자, 메일로 인증번호가 전송됐죠. 자, 그 인증번호 여기에 입력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 누르면 이제 카카오톡에 내가 아닌 누군가가 로그인을 할 경우 스마트폰으로 인증 문자가 오게 됩니다. 카카오톡의 경우도 스마트폰에서는 그대로 계속 로그인 상태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따로 인증을 할 필요가 없어요. PC용 카카오톡을 이용하신다든지 다른 스마트폰을 이용을 할 경우에는 인증 문자가 오게 되겠죠. 그러면 실제 인증 문자가 어떤 식으로 오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이버에 로그인을 해볼게요. 지금 PC로 로그인을 하는 거죠. 로그인 합니다. 그러면 2단계 인증 발송 완료됐다고 나오고요. 지금 스마트폰에서 인증 문자 왔다고 나오죠. 상단 알림창을 아래로 쓸어 내리면 이렇게 2단계 인증 요청이 도착했다고 나옵니다. 이걸 터치합니다. 2단계 인증 요청 허락하겠냐고 나오죠. 예 합니다. 그러면 네이버에서 바로 로그인을 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게 되면 구글, 카카오톡, 네이버 모두 동일하게 인증을 받아야만 로그인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현재 로그인을 할 때 가장 안전하게 계정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이용하고 계시는 구글, 카카오톡, 삼성 계정 2단계 인증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요즘은 전부 메일이나 스마트폰을 이용하기 때문에 내 계정으로 다른 사람이 로그인을 하게 되면 심각한 상황이 될 수도 있죠. 내 계정은 이렇게 2단계 인증을 통해서 철저히 관리하시기를 권합니다. 여러분도 잠깐만 시간을 내셔서 꼭 2단계 설정해서 이용하도록 하세요. 요즘은 스마트폰에 중요한 사진이나 문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스마트폰을 분실하거나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는 위험이 있어서 불안할 수밖에 없죠. 이번 시간은 스마트폰의 중요한 파일을 가장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컴퓨터에는 파일이나 폴더에 암호를 걸어서 저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스마트폰에는 그런 기능이 없죠. 그리고 그런 기능이 있더라도 사진만 암호를 걸 수 있거나 또는 문서만 암호를 걸 수 있는데요. 스마트폰에서 사진이나 문서를 가장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는 방법은 보안 폴더를 이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보안 폴더는 갤럭시 스마트폰에는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보안 폴더를 열고 들어가시면 이렇게 기본 앱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앱들은 삭제를 할 수 없고요. 보안 폴더 안에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외의 앱들을 보안 폴더에 설치하고자 할 때는 우측 상단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고 원하는 앱을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안 폴더에 들어와 있는 앱들은 외부에도 동일한 앱이 있는데요. 외부에 있는 앱과 보안 폴더 안에 있는 앱은 서로 별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일한 앱이긴 하지만 보안 폴더 안에 있는 앱과 보안 폴더 밖에 있는 앱은 서로 모르는 거죠. 그래서 같은 갤러리에 들어있는 사진이라도 이렇게 외부에 있는 갤러리 앱에 들어있는 사진과 보안 폴더 안에 갤러리에 들어있는 사진은 서로 공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안 폴더 안에 있는 갤러리에 있는 사진이 외부에 있는 갤러리 앱 안에는 없는 거죠. 지금은 보안 폴더를 열면
바로 보안 폴더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보안 폴더 안에서 우측 상단 점색의 버튼 누르시면 설정이 있죠. 여기서 설정을 들어가셔도 되겠고요. 외부에 있는 설정을 열고 들어가셔서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라고 있죠. 여길 들어가셔도 되겠고요. 최근 2, 3년 안쪽의 스마트폰이 아니고 그 이상 된 스마트폰들은 애플리케이션에 들어가셔서 보안 폴더 안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로 들어갈게요. 그 다음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기타 보안 설정이라고 있죠. 여길 들어갑니다. 그러면 보안 폴더라고 메뉴가 나오게 되는데요. 여길 들어가시면 보안 폴더에 대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패턴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패턴을 터치하게 되면 비번이나 또는 패턴을 입력하는 창이 나오고 입력을 하게 되면 보안 폴더 잠금 방식 설정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서 핀 번호라든지 비밀번호, 패턴 또는 지문을 등록해서 보안 폴더 안으로 들어가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중요도가 높은 파일들이나 사진들이 있을수록 지문을 이용하시면 더 좋겠죠. 저는 패턴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보안 폴더 자동 잠금인데요. 스마트폰 화면이 꺼져서 잠금 모드로 들어가게 되면 보안 폴더가 자동으로 잠기게 됩니다. 여길 터치합니다. 그러면 앱 종료 시마다 잠글 수도 있고요. 화면이 꺼진 경우 5분 후, 10분 후, 30분 후 휴대전화 다시 시작한 경우 여러 가지가 있죠. 잠겼을 경우에는 여러분이 지정한 패턴이라든지 지문을 인식해야 다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이 부분도 여러분이 사용하는 빈도나 편의성에 따라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화면이 꺼진 경우 자동 잠금으로 설정을 해놓는데요. 보통 화면이 켜져 있을 경우에는 제가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중이기 때문에 잠기게 되면 오히려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이 꺼진 경우에만 자동 잠금으로 설정을 합니다. 여러분은 편리한 대로 이용을 하세요. 그 다음 앱스 화면에 보안 폴더 추가라고 있죠. 만약 이 부분을 끄게 되면 홈 화면에도 나오지 않고요. 앱스 화면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보안 폴더 자체가 스마트폰 안에서 보이지 않는 거죠. 자, 그러면 보안 폴더 안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설정으로 들어오신 다음 앱스 화면에 보안 폴더 추가를 켜주시게 되면 다시 보안 폴더가 보이게 되겠죠. 중요한 자료일수록 보안 폴더를 숨겨놓는 게 좋겠죠. 그 대신 자주 이용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켜놓는 게 좋습니다. 매번 그때마다 설정해서 다시 켜줘야 되니까 불편하죠. 그 다음은 알림인데요. 보안 폴더에 있는 앱에 알림이 올 경우 알림 내용을 숨기는 기능인데요. 보안 폴더에 앱이 있는데도 알림이 울리게 되면 다른 사람이 해당 내용을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알림 내용을 숨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계속 이용하는 중에도 알림이 숨겨지겠죠. 이게 싫으실 경우에는 알림 내용 숨기기를 끄시고요. 보안 폴더가 잠겼을 때만 내용을 숨기기를 체크해 두시면 보안 폴더를 사용하거나 또는 저 같은 경우 화면이 켜져 있을 때 보안 폴더는 잠금이 풀리기 때문에 그럴 때는 알림 내용을 보여주다가 보안 폴더가 잠겼을 때만 알림 내용을 숨기게 되겠죠. 이게 더 좋겠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여러분도 보안 폴더가 잠겼을 때만 알림 내용 숨기기를 이용하도록 하세요. 그 다음은 갤럭시 AI가 있죠. AI 기능이 얼마 전부터 대폭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이 보안 폴더에도 AI 기능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이 AI와 대화하는 내용들을 다른 사람이 보는 것을 원치 않을 경우에는 갤럭시 AI를 보안 폴더 안에 넣어두면 보안 폴더 안에서 AI를 이용하면 보안 폴더 밖에서 이용하는 AI와는 전혀 상관없어집니다. 그래서 기존에 대화했던 내용들을 보안 폴더 밖에 있는 AI를 이용할 때는 전혀 보이지 않게 되는 거죠. 보통 AI에게 질문할 때는 개인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할 경우도 있는데요. 이럴 때 기존에 대화했던 내용들이 전부 나오면 곤란한 경우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인공지능과의 개인적인 대화는 보안 폴더 안에 있는 갤럭시 AI를 이용하도록 하세요. 자, 갤럭시 AI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아직 시작이 되어 있지 않죠. 자, 계속 버튼 누르시고요. 이메일 입력하고 비번 입력해서 로그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인공지능을 이용하고 계시는 분들도 로그인을 또 해야 돼요. 그 이유가 뭐죠? 보안 폴더 안에 있는 AI는 외부에 있는 AI와 전혀 상관이 없다고 했죠. 그래서 보안 폴더 내부에 있는 인공지능도 로그인을 다시 한번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몇 가지 동의 단계를 거쳐서 백업 단계로 들어오게 됩니다. 설정 안 할게요. 전부 필요 없으면 건너뛰기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모든 설정이 끝나면 갤럭시 AI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이 나오게 되죠. 자, 그 다음 보안 폴더로 들어갑니다. 자, 이제 삼성 노트에서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글쓰기를 이용할 수도 있고요. 갤러리에서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이미지를 편집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런 기능들 전부 이 보안 폴더 안에서도 이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화면을 잠시 꺼보도록 할게요. 자, 다시 화면을 켭니다. 그리고 홈 화면으로 들어왔죠? 보안 폴더를 열어볼게요. 그러면 잠금 해제 패턴이 나오게 됩니다. 패턴을 입력을 하면 다시 보안 폴더 안으로 들어갈 수 있죠. 저같이 화면이 꺼지면 보안 폴더를 잠기게 설정을 하면 이런 식으로 보안 폴더를 열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다시 보안 폴더를 들어가면 이제는 그냥 들어올 수 있죠. 화면이 꺼지지 않았죠? 잠금 모드로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화면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는 패턴이나 비밀번호 입력 없이 바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원하는 파일을 보안 폴더에 저장을 해 볼게요. 자, 보안 폴더 안에서 갤러리로 들어가게 되면 사진이 한 장만 들어와 있죠. 보안 폴더 밖에 있는 갤러리로 들어가 봅니다. 그러면 사진이 여러 장이 있죠. 두 개의 갤러리가 서로 별개로 나눠진 거예요. 자, 그 다음 사진을 보안 폴더로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진을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체크 표시 나왔죠. 자, 아래쪽에 더보기 버튼 누르시고요. 제일 아래에 있는 보안 폴더 공간으로 이동합니다. 자, 그러면 내가 선택한 파일이 보안 폴더 공간으로 이동하게 되겠죠. 자, 보안 폴더로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갤러리 들어가게 되면 여기에 금방 보안 폴더로 이동한 사진이 보이게 됩니다. 자, 그 대신 원래 있던 위치에는 해당 사진은 없어지게 돼요. 복사해서 옮길 수는 없고 아예 이동만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 문서를 옮겨볼까요? 삼성 노트를 여시고 삼성 노트에서 작성한 파일을 보안 폴더로 이동시켜 보겠습니다. 자, 이 파일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체크 표시 나왔죠? 이번에도 우측 하단 더보기 버튼 누르고 보안 폴더 공간으로 이동합니다. 그러면 그 파일이 없어지네요. 자, 보안 폴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노트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금 금방 옮긴 파일 보이고 있죠. 이런 식으로 안전하게 보관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삼성 노트와 갤러리 외의 파일도 옮길 수 있어요. 자, 그때는 삼성 내 파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내 스마트폰에 있는 이미지, 동영상, 오디오 파일, 문서, 다운로드 받은 파일 전부 여기에서 찾을 수 있죠. 자, 예를 들어 문서를 선택합니다. 삼성 노트에 있는 문서 파일들은 삼성 노트에서 열었거나 또는 작성한 파일만 보이게 되고요. 내 파일에 문서에 있는 문서 파일들은 인터넷으로 내려받거나 또는 메시지 앱이나 카톡에서 내려받은 문서 파일들이 전부 여기에 저장돼 있죠. 여기서 이동하고자 하는 파일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자, 그러면 체크되어 있죠. 더보기 버튼 누른 다음 똑같이 보안 폴더 공간으로 이동합니다. 자, 그러면 이동이 됐죠. 자, 이제 다시 보안 폴더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내 파일 들어가시면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요. 금방 전에 옮긴 파일만 있겠죠. 문서 들어가 보시면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연락처는 어떻게 보안 폴더로 이동시킬까요? 연락처는 원하는 연락처만 따로 옮길 수는 없습니다. 보안 폴더 안에서 연락처로 들어가신 다음 플러스 버튼 누르시고 원하는 연락처를 따로 추가를 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보안 폴더에 연락처를 추가할 경우 외부에 있는 연락처에는 당연히 보이지가 않겠죠. 개인적인 연락처들은 보안 폴더 안에 있는 연락처에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외의 앱들도
보안 폴더에 넣게 되면 홈 화면과 별개로 이용할 수가 있는 거죠. 유튜브에서 내가 시청한 기록이나 내가 검색했던 내용들을 다른 사람이 보는 걸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유튜브 앱도 보안 폴더에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보안 폴더에 기본 앱 외의 앱을 추가할 때는 우측 상단 플러스 버튼 누르시고 여기서 원하는 앱만 선택해서 추가해 주시면 되겠죠. 현대는 스마트폰에 각종 개인정보나 중요한 자료들이 많이 들어있는 만큼 보안을 철저히 하는 게 좋죠. 이 보안 폴더를 이용을 해서 중요한 개인적인 자료들을 안전하게 보관하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